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B 뉴스 아나운서 노현채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까지 12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시국선언과 집회 등 비상계엄 이후의 학내 움직임들을 장윤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 학내에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사흘 뒤인 3월 11일 학내 8개 단체는 행정관 앞에서 공동시국 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재구속과 신속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3월 27일 서울대인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집회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도한 전국 시민 총파업의 날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이날 12시 30분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학부생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지회 등이 참가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자유전공학부 이시연 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헌법재판소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에 집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자들은 국민이 거리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동지 여러분,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로 총집결합시다. 압도적이고 준엄한 국민적 명령을 보여줌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의 태압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우리의 손으로 신속한 그리고 만장일치의 파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발언을 마치고 4.19 혁명 희생자 추모공원을 지나 정문까지 행진했습니다. 나흘 뒤 3월 31일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4차 시국선언이 행정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는 지난 12월 12일에 세 번째 시국선언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한숨 돌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며 4차 시국선언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여 풀어주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으로 판정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한 명에 대한 임명 거부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는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헌법의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약 50여 명의 교수 연구자가 참여했으며 694명이 시국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백척간두에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절대 다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었고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탄핵을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은 지난 3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섭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국민 호소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제왕적 의회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 탄핵 선고에 이르기까지 학내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5일 전체 학생총회를 시작으로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이곳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엔 탄핵 찬반 세력이 이곳에서 충돌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조용할 날 없던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이제는 탄핵 찬반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SCB 뉴스 장윤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우리 학교 버들골이 열정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와 문화예술원 주최 락페스티벌 관악 앰프업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학내밴드 17팀과 게스트밴드 브로콜리 너마저가 무대를 펼쳤고 만우절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대규모 음악축제 관악 앰프업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락 페스티벌 관악 앰프업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자치위원회와 문화예술원이 함께 기획해 진행됐습니다. 행사 개최 전부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다양한 홍보글이 게시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관악 앰프업은 중앙동아리부터 학과밴드까지 교내밴드 17팀과 특별 게스트밴드까지 참여해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습니다. 멋진 무대와 더불어 여러 부스가 함께 운영되며 다양한 즐길거리 또한 제공됐습니다. 총학생회의 만우절 행사와의 연계, 다양한 체험 부스나 식음료 제공 등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축제에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학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축제는 이튿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게스트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가 무대에 오르며 봄날의 풍산마당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 기획자는 인터뷰를 통해 행사 준비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력 확보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고 답했습니다. 전례 없는 행사인 만큼 스폰서를 구하고 싶어도 관악 앰프업만의 특별함이나 레퍼런스가 없어서 아쉬웠으나 텀블벅 펀딩, 강서 힘찬병원, 문화예술원 그리고 참여해준 많은 동아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축제에 대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대규모 음악축제로서 우리 학교 문화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며 텀블벅 펀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주최 추산 양일 약 3,000명의 관객이 함께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괄기획자는 예상보다 많은 관객이 찾아왔으며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밴드 음악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축제 마지막 날 배부된 음료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는 점이 확인돼 관악 앰프업 공식 SNS 계정에 곧바로 사과문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가올 5월에는 각 단과대와 교내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축제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SCB 뉴스 박성현입니다. 4월 둘째 주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 축제하는 사람들의 예산 결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요. 약 3주가 지난 현재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는 결국 축하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학대회 예산결산안 심의에서 축하사의 2025 봄축제 예산안의 예상 수익보다 예상 지출이 더 크다는 논란이 최초로 제기됐지만 축하사장은 스폰서의 누락으로 인해 예상 수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상 지출이 지난 가을 축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초 표결 당시에는 제적인원 82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16명으로 예산결산안이 가결됐으나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논의가 재개됐고 끝내 찬성 0명, 반대 47명, 기권 35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후 열린 26차 총훈위에서도 예산결산안 심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적인원 16명의 만장일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총훈위는 심지어 축하사의 지난해 운영에 대한 감사의 건을 발의해 이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차 총훈위에서 축하사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는 만장일치로 인준됐습니다. 한편 축하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말하기 어렵고 2025 봄축제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CB 뉴스 아나운서 노현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